이 소설은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두 남자 사이에서 남편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남편감 찾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모순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유행도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모순이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스르고 역주행하고 있고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이 소설은 왜 역주행하고 있는지, 왜 좋은 소설인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스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두 남자 사이에서 남편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남편감 찾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감을 앞에 두고 마주하면서 타인을 마주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가고 있어요. 자신을 탐구한다는 건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인생의 모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이모는 쌍둥이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영규라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물질적인 부분이다. 김장우가 돈을 모두 형에게 줘서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영규를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선택이고 그것은 자아를 몰라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건 관계죠. 결국 사람이에요. 모두 사람, 나나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이 소설은 사람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쓰여진 소설에는 사람의 내면 심리가 정말 잘 녹아져 있어요. 여기에 안진진의 심리가 너무 잘 녹아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안진진이 속을 다 보여줬는데 자신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이 소설을 읽은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진진의 마음으로 그 선택을 따라가 보고 소설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아를 찾고 선택을 하는, 거기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게 뭔지 내 삶의 모순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안진진이라는 사람이 김장우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진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안진진은 중학교 때 동생이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가서 가출을 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의 구두까지 사갖고는 아주 당찬 소녀였어요. 스스로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저는 안진진이 남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자신의 생계를 기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인생에 양감이 없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단 한 번도 무엇에 빠져 행복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나. 궁핍한 생활에 아주 작은 개선만을 위해 거리에서 분주히 푼돈을 버는 것으로 빛나는 젊음을 다 보내고 있는 나.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다. 물질에 대한 부족을 결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모가 사는 삶, 이모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동경하긴 했지만 안진진이 탐구를 시작한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씨앗 하나 심을 수 없을 만큼 양감이 없는 자신의 삶. 좀 더 삶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에서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거든요. 물질적으로 남편을 찾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두 남자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김장우라는 남자가 그 생활력이 좀 부족하고 희미하고 이런 부분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안진진도 모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엔 아버지가 있었죠. 안진진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나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죠.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가출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죠. 가장으로서는 참 별로였어요. 그런데 안진진에게는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진진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안진진은 자신이 아버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진진이 김장우를 만나서 자신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요.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장우라는 남자에게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모습을 김장우에서 발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김장우 앞에 선 자신이 나영규 앞에 선 자신과는 다르게
김장우를 마주한 자신이 아버지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탐구해야만 한다고 지난번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폴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진지는 자신을 탐구하는 여자였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걸 찾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것이 안진진의 삶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나연기를 선택했어요.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들어간 그 삶. 그래서 인생이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안진진이 한 단계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알고 한 선택은 자신이 충분히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진진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게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순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와 이모의 삶을 봐야 될 거예요. 이모는 엄마와는 다르게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결혼을 해요. 걱정이 없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죠. 자식도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밥 먹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모는 어떤 선택을 해요? 이모는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같은 여자에게 크게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안타깝더라고요. 왜 스스로 찾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호강에 겨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이모가 유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더 용기가 필요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진진의 엄마는 생계를 혼자 꾸려가야 돼요. 너무 힘들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삶의 활력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쳐나죠. 왜 그럴까요? 물질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육체적으로는 힘든 삶일지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실했다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너무 확실해요. 안진진의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요. 그것을 이모는 부러워하죠. 그렇게 보면 이모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모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말 이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나. 이모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였나. 꽃을 사다 주면 행복해하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왜 스스로 삶을 행복을 찾지 못해?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좀 가능한 세상이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모가 살았던 그 시절은 어떤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여자가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는 게 용납되는 시대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남편은 받아들여 줬을까요? 그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번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모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면 이해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어. 나는 내 존재가 확실한 그런 인정을 받고 의미가 있는 삶을 원해 라고 말하면 호강에 진짜 겨워서 그렇다는 힐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모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무덤 같은 평온. 이모에게는 무덤 같은 평온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무덤 같은 평온 괜찮아. 나는 그런 걸 추구해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는 요즘 엄마, 아내 그런 역할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나 자체로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모의 입장이 이해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무덤 같은 평온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이모의 삶, 엄마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여자의 삶, 안진진의 모순, 원하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선택을 하는 안진진의 모순과 죽음보다 사는 것이 더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무덤 같은 평온의 이모의 삶,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힘듦은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뚜렷했던 엄마의 삶. 이 세 삶이 모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은 안진진처럼 스스로를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삶의 모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탐구해야만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신을 모르고 한 선택,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폴처럼 자신을 모르고 한 선택을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불구덩이 임에도 뛰어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견뎌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삶인가? 오늘 이 책 모순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도 역주행할 수 있는 거고 그 역주행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나의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견딜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찾아올게요.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